안녕하십니까. 에듀양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01페이지 냉동기 자동제어 및 기타 부속장치입니다. 그래서 기타 부속장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텐데, 실제로 냉동기라는 거는 자, 압축기, 그 다음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요 녀석들만 있어도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냉동기의 4대 구성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즉, 이 네 가지 장치만 있어도 냉동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 네 가지만 가지고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효율은 어떻게? 실제로 요 네 가지만 갖고 효율을 측정해 보니 효율이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 부하는 계속 변하죠. 실제 부하는 계속 변동하잖아요. 근데 이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밖에 없다라면은 증발 압력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응축기 압력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럴 때 부하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즉 대응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액냉매가 압축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압축기가 지 역할 못하면은 당연히 빨리 고장나겠죠. 그래서 효율도 낮고 냉동기가 금방금방 고장나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효율도 높여주고 고장도 방지하기 위해 기타 부속 장치들, 그리고 자동 제어 장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교재에서 한번 보면 매니에 읽어볼게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는 냉동장치의 4대 구성요소에 속한다. 하지만 그 뒤에부터 줄을 좀 꺼주세요. 실제 냉동장치에는 장치의 안전한 운전과 냉동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어장치와 기타 부속장치가 존재하며, 자동화가 될수록 장치는 복잡해진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냉동 자동 제어 및 부속 장치, 기타 부속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이제 제어 장치의 종류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증발 압력 조정 밸브, 흡입 압력 조정 밸브, 전자 밸브, 압력 자동 급수 밸브, 온도 스위치, 습도 제어기, 압력 스위치, 유압 보호 스위치, 단수 릴레이, 안전 밸브 해가지고 명칭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명칭만 봐도 대략 어떤 장치겠다라는 게 여태까지 배웠다면 어느 정도는 감이 올 거예요. 물론 뒤쪽에 가서 세부적으로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증발 압력 조절 밸브는 증발기의 압력을 제어하는 거겠죠. 갑자기 이상저하로 떨어진다던가 하면은 그거를 잡아준다라는 의미가 되고, 흡입 압력 조정 밸브는 당연히 흡입 압력 어디요? 압축기로 흡입되는 그 압력을 제어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전자 밸브는 말씀드렸죠. 온오프 제어 또는 이위치 제어에서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 압력 자동 급수 밸브는 압력을 측정해서 급수를 조절하겠구나, 요런 의미. 즉 명칭에 그 사용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온도 스위치는 온도를 제어해 줄 거고, 습도 제어기는 습도를 제어해 줄 거고, 압력 스위치는 당연히 압력, 그 다음 유압 보호 스위치는 유의 압력, 기름의 압력이겠죠. 기름은 어디 있어요? 압축기 안에 오일이 들었잖아요. 그 기름, 오일의 압력을 제어해준다, 요 말이 되는 거고, 단수 릴레이는 뭐 위험할 때 단수 시켜주겠죠. 그 다음 안전 밸브라는 거는 이제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때 그 압력을 밖으로 도피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뒤쪽에 세부적으로 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그런 거구나, 명칭만 봐도 그런 거를 제어해주는구나, 요런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부속 장치 나오죠. 자, 요 부속 장치는 보시면은 수액기, 유불리기, 액불리기, 액회수장치, 냉매 건조기, 여과기, 가스퍼지, 그리고 열교환기, 사이트 글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가지고, 뭐 수액기 같은 경우는 액을 분리해주는 거, 유불리기는 유를 분리해주는 거, 액불리기는 액을 분리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액회수 장치는 액을 회수시켜주는 거, 냉매 건조기는 냉매 안에 있는 수분을 건조시켜주는 거, 여과기라는 거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겠죠. 그 다음 가스퍼저는 불응축 가스를 빼주는 거, 열교환기는 말 그대로 열을 교환해주는 거,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 교환해주는 거, 그 다음 사이트 글라스 액면계라 돼 있는데, 요거는 유리, 뭐라고 할까요? 유리창처럼 생겼어요. 유리창처럼 이렇게 딱 하면은, 사이트 글라스 설치하면 안에 지나가는 냉매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사이트 글라스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짚어봤고요. 명칭에 따른 역할, 유추할 수 있는 역할들 짚어봤고,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202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압력 제어 장치부터 나오네요. 압력 제어 장치, 자동 제어, 유량 제어에 사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증발 압력 조정 밸브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제 한 개씩 짚어봅시다. 증발, 압력, 조절 밸브. 요거를 약자로 EPR이라고 해요. EPR.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 밸브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의 흡입관에 설치하여 부하의 감소로 응축 압력의 저하에 의한 압축기의 능력 상승 등이 요인이 되어 그 뒤에부터 줄을 좀 꺼주세요. 증발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로 감소되었을 경우 밸브를 조여 저항을 증가시켜 압축기의 흡입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증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어서 줄 꺼주시고, 작동은 증발기 출구 밸브 입구 측 압력에 의해 작동한다.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자, 글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 한번 해드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럼 이해가 갈 테니까. 자, 증발 압력 조정 밸브라는 거는 당연히 증발기 측에 설치가 되겠죠. 증발 압력을 제어해야 되니까. 그럼 팽창 밸브가 있고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압축기로 들어가 주겠죠. 흐름은 요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요 증발 압력 조정 밸브의 역할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 녀석은 증발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 여기 이제 팽창 밸브에서 팽창돼 가지고 증발기 측으로 냉매가 흐르면은 계속 증발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증발기라는 건 어떻게? 계속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은 압력이 계속 낮아지죠. 왜? 온도가 계속 낮아질 테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압력이 계속해서 낮아진단 말이에요.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그럼 장시간 운전해서 압력이 너무 낮아졌어. 그러면 안쪽이 너무 차가우니까 이쪽으로 압력이 너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몰레르선도 이렇게 그려보면 기존에 이렇게 있던 몰레르선도가 압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습증기 구역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압축기로 액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뭐다? 액백, 리퀴드백이 일어날 수 있고 리퀴드백에 의해서 장치가 파손될 수 있어요. 압축기를 빵빵빵 때려버릴 수도 있고 그 외에 배관 장치들을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액백이 일어나는 거는 냉동기에서 가장 안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액백이 일어나면 액이 넘어감으로써 저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기에 서리도 낄 거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앞에서 했었습니다.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EPR. 즉, 요 증발기의 압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EPR은 어디에 설치하냐면은 여기 증발기 출구 측 가장 근처에 가장 앞에다가 EPR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요 녀석을 설치하는 위치는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증발기 가까이 설치합니다.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세요. 자, 잘 보세요. EPR이라는 거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증발기에 설치한다. 그리고 증발기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발기에서 나오는 압력을 측정하겠죠. 어디서 측정합니까? 여기 밸브의 입구 측에서 압력을 측정해요. 그러면 이 압력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압력을 올려줘야 되죠. 압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EPR을 잠궈버립니다. 이 구멍을 좁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지나가는 압력은 당연히 유량은 적어지고 이쪽에서 흘러오는 유량은 여기가 막혔으니까 많아지겠죠. 증발기 측에 유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유량이 많아진단 말은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이쪽 압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 밸브를 잠그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압력이 너무 올라갔다 하면 다시 밸브를 서서히 열어주겠죠. 이게 EPR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EPR이라는 거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증발기 쪽에 설치되며 요 밸브 자신의 입구 측 압력을 제어해서 압력을 측정해서 만약에 압력이 너무 떨어지면 밸브를 잠금으로써 압력을 조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정상 압력으로 돌아오면 다시 밸브를 열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요게 EPR이에요. 그러므로 책에서 나오죠. EPR은 밸브 입구 측
압력에 의해서 제어된다. 자, 요 두 가지 특징 꼭 알아두세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 증발기 가까이 설치되고 밸브 입구축 압력에 의해 제어된다. 여기 입구축 압력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 요런 의미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밑에 특징 한번 볼까요? 특징은 별표 꼭 쳐주시고요. 자, 기억 줄 것입니다. 증발기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액백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악영향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EPR을 설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니은 EPR은 밸브의 줄 거 주세요. EPR은 밸브의 입구 압력에 의해 작동된다. 자, 밸브의 입구 압력이 낮아질 때 이 녀석이 잠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냉수 브라인 순행각기에서 지나치게 냉각되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한다.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라는 말은 이 압력에 따른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므로 동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 냉장고 등에서 냉각 코일에 의한 과도한 제습을 막기 위해 증발 온도를 높게 유지해준다. 압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증발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그 다음 피냉각 물체, 야채, 과일 등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것도 동결 방지죠. 증발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그 다음 비읍 증발 온도가 다른 2대 이상의 증발기가 있을 경우 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증발기를 기준 당연하죠. 가장 압력이 낮은 증발기를 기준으로 해줘야지 동결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까지만 줄 거 주시고 기준으로 하여 운전되므로 온도가 높은 고온측 증발기를 규정온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종류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직동식 증발압력 조정 밸브, 파일럿식 작동식, 그 다음에 증발압력 조정 밸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 흡입압력 조정 밸브 SPR입니다. 흡입압력 조정 밸브 SPR 요건 지울게요. 자, 흡입 압력 조절 밸브 약자로는 SPR입니다. SPR. 자,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냉동장치의 장기간 운전 정지나 재상을 행한 뒤와 같이 증발기에 잔존하는 냉매는 주위 온도에 상당한 포화압력이 되고 비체적은 작아진다. 따라서 압축기 기동 시 압축비는 작아도 흡입 압축하는 냉매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기의 부하가 커지게 된다. 또한 냉동 부하가 급격하게 과대해져 저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발생된다. 이러한 줄 거 주세요. 그 뒤에부터 쭉 끊습니다. 가부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SPR을 설치하는데 SPR은 증발기와 압축기 흡입 간 도중에 설치하여 압축기의 흡입 압력이 일정한 조정 압력 이상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 전동기의 가부하를 방지한다. 또한 그 뒤에 줄 거 주시고 밸브 출구의 압력에 의해 작동한다. 요거 별표. 밸브 출구의 압력에 의해 작동한다. 별표. 자, EPR은 여기에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SPR이라는 거는 이쪽에 설치가 됩니다. SPR. 자, 그리고 역할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흡입압력 조절 밸브라는 거는 흡입압력이죠. 흡입압력. 흡입압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압축기를 기준으로 나가는 거는 토출, 들어오는 거는 흡입이죠. 흡입. 그래서 요 흡입압력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흡입압력을. 압축기로 들어오는 흡입압력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요 흡입압력을 제어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압축기의 흡입압력이 이상 고압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앞에 EPR이라는 거는 증발 압력이 이상 저압이 되는 것을 방지했고요. 요 흡입 압력이라는 거는 압축기의 흡입 압력이 자, 여기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압축기의 흡입 압력이 이상 고압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상 고압이 된 흡입 압력은 뭐예요? 이상 고압이 됐다라는 거는 뜨거운 냉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저압의 냉매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상 고압, 압력이 높은 냉매가 들어오는 거는 온도가 높은 냉매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응축 압력이 올라간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응축 압력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즉 토출가스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토출가스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압축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압축기 안에 있는 오일이 열화탄화돼 가지고 그 찌끄러기에 의해 압축기가 고장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SPR 흡입압력 조정 밸브는 압축기로 들어오는 흡입압력의 이상 고압을 방지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흡입압력 SPR이라는 거는 밸브의 출구 쪽에 센서가 있습니다. 요 출구 센서에 의해서 만약에 흡입압력이 너무 높다, 압력이 너무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은 밸브를 잠궈버리겠죠. 밸브를 잠궈버림으로써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압력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압력이 돌아왔다 싶으면 다시 밸브를 서서히 열어줘요. 어떻게? EPR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EPR은 밸브의 입구 측 압력에 의해 제어가 됐고 SPR은 밸브의 출구 측 압력에 의해 제어가 됐습니다. 그럼 요 녀석은 정리하면은 SPR이라는 거는 어디에 설치돼?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압축기 측에 가까이에 라고 할게요. 설치된다. 그죠? 첫 번째 특징이 되고, 그 다음에 흡입압력 조정 밸브는 밸브의 어디? 출구 측 압력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 자, 요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유는 뭐겠어요? 문제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뭐 설치 위치라던가 그리고 밸브의 어디를 기준으로 압력을 측정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EPR 같은 경우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증발기 가까이 설치되는 거고, SPR 같은 경우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압축기 가까이 설치가 되죠. 그리고 EPR은 밸브의 입구 측 압력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 SPR은 밸브의 출구 측 압력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EPR은 증발기의 압력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요. SPR은 압축기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서로 완전 반대예요. 그러므로 문제 내기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꼭 알아둬라. 꼭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줄 거 드린 부분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흡입압력 조정 밸브가 필요할 때 요거 별표 쳐주세요. 자, 흡입압력 조정 밸브는 뭐를 막아줍니까? 흡입압력이 이상 고압이 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러면은 이상 고압이 된다라는 거는, 자, 압력이 요거를 아니죠. 다시 적을게요. 압축기에 정리하자면 압력이 증가할 때, 자, 압축기의 압력이 증가할 때 흡입압력 조절 밸브가 필요하다. 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 게 이해 갑니다. 기억 줄 거 주시고, 흡입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기동할 경우, 그쵸? 흡입압력 높을 때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 다음 높은 압력 줄 거 줍니다. 니은 높은 압력으로 장시간 운전되는 경우, 이때도 당연히 압축기 내에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디귿 고압가스 재상으로 흡입압력이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리얼 흡입압력의 변동이 심한 경우,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럴 때도 조정을 그 일정한 압력 공급을 위해서 SPR을 설치해준다. 그 다음 미음 줄 거 주시고, 압축기의 리퀴드백을 방지하기 위해 액이 넘어올 때 요 녀석을 잠궈버리면은 리퀴드백이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요 액이 고여있다가 당연히 요 외부의 온도의 영향에 의해서 증발하게 되면 그때 다시 열어서 기체 상태로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비읍
낮은 전압에서 높은 기동 압력으로 기동할 경우까지 줄을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EPR과 SPR을 정리해봤고 마지막에 표 나오죠. 표 별표 쳐줍니다.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증발압력 조정 밸브와 흡입압력 조정 밸브가 있고 역할 봅니다. 역할에서 증발압력 조정 밸브는 증발압력이 일정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죠. 내려가는 것을. 그 다음 흡입압력 조절 밸브는 흡입압력이 일정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설치 위치 증발압력 조절 밸브는 흡입관 증발기 출구 측이라고 나오죠. 증발기 가까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흡입압력 조정 밸브는 흡입관의 압축기 입구 측 요거 잘못된 맞네요. 압축기 입구 측 즉 흡입 쪽 맞죠? 제가 계속 흡입 측이라고 부르다가 입구 측이라고 나오니까 순간 좀 헷갈렸는데 입구 측 맞습니다. 거의 압축기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작동 압력 보시면은 증발 압력 조정 밸브는 입구 압력 자 밸브의 입구 압력 그 다음에 흡입 압력 조정 밸브는 밸브의 출구 압력 그죠? 그 다음 작동 원리 보시면은 증발 압력 조정 밸브는 증발 압력이 어떻게 내려가면은 닫히고 증발 압력이 다시 상승하면은 열어준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 흡입 압력 조정 밸브는 요 흡입 압력이 올라가면은 잠궈주고 흡입 압력이 내려가면은 열어주죠. 그런 특징들. 그 다음 보호 대상은 증발 압력 조정 밸브는 당연히 증발기 측 냉각관 동파를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 흡입 압력 조정 밸브는 요쪽에 압축기 안에 고압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높은 압력이 들어가 버리면 안쪽에 있는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죠. 그러므로 압축기를 보호한다 또는 전동기의 소손을 방지한다 요런 게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두 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204페이지에 압력 스위치 해서 나옵니다. 압력 스위치는 당연히 압력을 제어해주는 스위치겠죠. 뭐 장치 내 압력이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확 상승해 버렸다. 또는 뭐 압력이 확 떨어져 버렸다. 이럴 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장치가 압력이 너무 증가했어요. 그러면 압력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압축기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냉동장치의 운전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압력은 서서히 돌아갈 테니까. 그 압력이 너무 내려갔다. 너무 내려갔을 때 방지 조건은 뭐예요? 방지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똑같이 압축기를 끊어주는 겁니다. 냉동장치를 잠깐 세워버리면은 그 압력이 서서히 식어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압력 스위치들은 전부 압축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압력 스위치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압력 스위치 밑에 보시면 냉동장치 운전 중 줄 꺼주세요. 고압, 저압, 유압, 수압 자, 압력장치가 제어해줄 수 있는 압력들이죠. 고압, 저압, 유압, 수압 뭐 참고적으로 한 개 더 적자면 뭐 차압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고저압의 차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압력을 제어해주는 스위치를 차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거고 자 수압 등을 검지하는 압력 스위치는 규정된 줄 껐습니다. 그 뒤부터 줄 쫙 꺼주셔야 돼요. 압력에 변화가 생기면 전기회로를 차단하여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또는 압축기 언로드 작동 및 압축기의 유압 확보 등을 목적으로 냉동장치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로 많이 사용된다. 자, 그래서 압력 스위치는 어느 거예요? 압력 스위치의 주 역할은 뭐예요? 안전장치. 압력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냉동장치가 파손될 수도 있고 압력이 너무 낮아 버리면은 적상에 의해서 액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냉동장치가 파손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냉동장치에서 압력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냉동장치를 멈춰줌으로써 즉 압축기를 정지시켜 줌으로써 냉동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게 압력 스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종류 한번 봅니다. 고압 차단 스위치, 저압 차단 스위치, 고저압 차단 스위치, 유압 보호 스위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간단하게 구성도를 그려본다면 자,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이렇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일이 압축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얘가 오일이라고 치고, 그럼 요 이제 고압 차단 스위치는요 고압부에 설치가 되겠죠. 당연히 압축기 텄줄한 바로 다음에 여기에 고압 차단 스위치라고 해서 HPS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저압 차단 스위치는요 저압 측에 설치가 돼요. 저압 측에 저압 압력을 측정해야 되니까 LPS 해서 로우 프레셔 스위치, 얘는 하이 프레셔 스위치. 그 다음에 차압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차압 스위치, 얘를 DPS라고 해요. DPS라고 해서 듀얼 프레셔 뭐 스위치 이렇게 부르고, 이 차압 스위치는 뭐냐 하면은 요 LPS와 HPS의 압력 차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압력 차이에 의해서 너무 압력차가 크거나 작을 때 요 녀석이 끊어줘 버린다는 거죠. 너무 커도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생겼으니까 너무 압력차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얘가 센서에 의해서 차단시켜 줍니다. 뭐를? 압축기. 그러므로 요 압력 스위치들은 뭐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압축기를 차단시켜 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OPS가 있습니다. OPS 뭐예요? 오일 프레셔 스위치가 되겠죠. 오일의 압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오일이 너무 적거나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오일 공급 장치 또는 오일 순환계통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오일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압축기를 세워서 오일을 안정시켜주는 스위치가 뭐다? OPS, 오일 프레셔 스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알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교재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줄만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올 법한 내용만 줄만 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스위치의 특성에서 고압 차단 스위치 나오죠. APS, HPS. 첫 번째 줄 꺼주세요. 응축 압력과 같은 고압 측 이상 압력 상승 시 정기적인 접점을 차단하여 압축기를 정지. 자, 이게 주 역할이죠. 이쪽 고압 측 압력이 너무 올라갔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압축기를 정지시켜라. 이거죠.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A 줄 것입니다. 작동 압력은 정상 고압 더하기 4kg/제곱센치. 갈로도 줄 꺼주시고, 안전 밸브 작동 압력은 정상 고압의 4kg/제곱센치. 자, 얘 작동 압력이 정상 고압의 4kg/제곱센치를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 요 압력, 이 정상 운전 압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압 측이 3kg이었다. 이게 정상 운전 압력이에요. 근데 4kg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7kg/제곱센치 이상이 됐을 때 4kg 더하기 3kg 하면 7kg이잖아요. 얘보다 높을 때 얘를 작동시켜서 압축기를 끊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갈로 안에 보시면은 안전밸브는 정상 고압의 5kg죠. 안전밸브는 얘보다 1kg가 더 높아. 5kg/제곱센치인데 안전밸브 압력으로 작동되는 거는 뭐예요? 얘가 7kg였다면 정상 운전 압력이 3이었으니까 안전밸브는 8kg을 넘어가면 안전밸브가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고압 차단 스위치랑 안전밸브를 예로 들었는데요. 안전밸브는 항상 모든 장치에서 똑같아요. 고압부보다 좀 더 높게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전밸브는 최후의 보루예요. HPS를 멈췄는데 HPS를 작동시켜서 7kg에 우리가 압축기를 정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HPS가 고장이 났어. HPS가 고장 났을 경우 어떻게? 압력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HPS가 지 역할 못해서 압축기를 못 끊어준 거야. 압축기 계속 돌게 되면은 8kg를 넘어가는 거예요. 8kg를 넘어가니까 이제 잘못하면 배관이 파손되고 주변에 폭발로 인해 주변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안전밸브가 뭐 압축기 쪽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통은 최압력이 제일 많이 받는 곳에 설치가 돼요. 그러면 압축기 바로 앞에 설치될 수도 있고 압축기에 설치될 수도 있는데 8kg 넘어가면 이때 안전밸브가 빵 터져버려요. 밸브가 터지는 거예요. 밸브가 터짐으로써 안에 있는 냉매를 쫙 빼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압력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HPS 고압 차단 스위치는 압축기를 정지만 시켜줘요. 근데 안전밸브라는 거는 밸브 자체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밖으로 냉매를 빼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효율은 안전밸브가 더 좋을 수밖에. 압력을 낮추는 효율은. 하지만 문제는 뭐야? 안전밸브가 터져버리면 안에 있는 냉매도 빠져나가죠. 그리고 안전밸브는 한번 터지면은 다시 쓸 수 없어요. 얘는 제거하고 다시 다른 새로운 안전밸브를 설치해줘야 돼요. 그렇단 말은 장치가 거의 고장나기 직전에 안전밸브가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압력이 높은 시기 HPS가 한번 차단을 시켜주고, 근데 HPS 차단시켜도 뭔가 문제에 의해서 압력이 올라갈 경우 정말 마지막에 안전밸브가 터져줘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HPS는 사용압력이 4kg고 안전밸브는 그보다 1kg 높은 사용압력이 5kg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뭐 뒤쪽에 가면 안전밸브 잘 나오지만, 상세 내용 잘 나오지만 앞에서 지금 한 내용이 답니다. 안전밸브는 한번 터지면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HPS라는 차단 스위치를 한번 써주는 것이고, HPS에서 한번 압력을 막아줘서 정상 운전이 된다면 그대로 운전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못 막아가지고 안전밸브가 터진다 최후에, 그러면 이제 장치에 안전밸브도 새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HPS도 고쳐야 되고, 냉매도 새로 주입해 줌으로써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끄라고 한 거고, 이제 쭉쭉 넘어가고요. 2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D 줄 꺼주시고, HPS는 주로 커트아웃 압력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줄 것입니다. 그 밑에 줄 꺼주시고, 한 줄 밑에 자동 복귀용과 수동 복귀용으로 나뉜다. 그것만 줄 꺼주시면 돼요. 커트아웃이라는 거는 비접점을 쓴다는 거예요. 비접점. 비접점이 뭐예요?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비접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접점 표시가 있으면 밑에 붙어 있고, 스위치로 예를 들자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누른단 말이에요. 그럼 비접점은 붙어 있다가 동작되면 떨어져요. 즉 전기가 통하다가 통하지 않아, 비접점이 동작되면. 그래서 커트아웃을 써주는 거예요. 커트아웃. 왜? HPS가 동작하면은 이 비접점이 탁 떨어짐으로써 압축기의 동작을 멈춰버리는 거죠. 커트아웃 시킨다고. 압축기 니 동작하지마, 커트아웃. 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이제 저압 차단 스위치 나오죠. 이것도 줄만 끊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부터 줄 끊습니다. 용도에 따라 압축기 정지용과 언로더용이 있으며 냉동 부하 등의 감소로 인하여 압축기 흡입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전기 회로를 차단시켜 압축기의 운전 정지를 시키거나 까지 줄을 좀 꺼주시고, 그 뒤에는 읽어볼게요. 또한 전자밸브와 조합시켜 고속다기통 압축기 언로더 기구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된다. 즉 뒤에 줄 것입니다. 저압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경우 압축비 상승으로 인한 압축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일종이다. 어찌 보면 뭐 EPS랑 비슷하죠. 그 저압 EPS란다. EPR이랑 비슷하죠. 저압압력 조정 밸브 역할과 비슷한데, 저압압력 조정 밸브는 밸브 자체에서 압력을 잠궜다 열었다 하면서 조절을 해준 형태고, 요 LPS는 뭐예요? 로우 프레셔 스위치, 저압 차단 스위치라는 거는 증발 압력이 현저하게 내려갔을 때 압축기를 차단시킴으로써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언로더용으로도 사용한다 돼 있는데, 고속 다기통일 경우에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고속 다기통일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흡입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흡입 배관이 이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했었죠. 그래서 요 로우 프레셔 스위치랑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니 솔레노이드 밸브 2개 잠궈, 부하가 감소했으니까 2개 니는 쉬어 해가지고 여기를 탁 잠궈주는 거예요. 그럼 4개로 돌아가던 압축기가 2개로 돌아가니까 부하가 낮아졌을 때 그 부하에 알맞게 대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LPS랑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언로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언로더가 뭐예요? 고속다기통에서 기통수 몇 개를 놀리는 거를 언로더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밑에 압력 조정 범위는 그냥 넘어가고 B 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B. 차압이 작을수록 동력 소비가 작아진다. 그 다음 C 줄 거 주고요. 차압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압축기 시동과 정지가 심해지고 너무 크게 설정하면 압축기 정지 시간이 길어져서 차압 조정 시 적당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 줄 거 주시고 별표. 자, 차압이라는 게 뭐였어요? LPS와 HPS의 압력 차이를 차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된 압력차가 만약에 제 손을 보고 보세요. 요만큼이에요. 압력차가 요때 이게 고압, 이게 저압이라 쳤을 때 요 정도 차압이었을 때 가장 운전이 적당하다라고 기준을 합시다. 근데 차압이 너무 작아.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고압은 압력이 올라가면은 압축기를 끊어줘요. 그 다음 저압은 그 흡입 압력이 낮아졌을 때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요 구간이 좁기 때문에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면 압축기 정지, 압력이 조금만 내려가면 증발기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도 때도 없이 꺼진단 말이에요. 압축기가 차압이 너무 작으면. 근데 차압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이 구간이 너무 기니까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끊어지고 압력이 엄청나게 내려가야 끊어져요. 그럼 얘들은 압축기가 안 멈춰. 뭔가 압력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압축기가 안 멈춰요. 그럼 당연히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맞춰줘라. 적당하게 운전하고 적당하게 맞춰줘라. 차압을 적당하게 해줘라. 요 말입니다. 고압부와 저압부의 압력을 최대한 적당하게 맞춰줘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림 나오고요. 그림에 보시면 뭐 이게 고저압 차단 스위치에서 나오는데 이게 차압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디귿에 보시면은 고저압 차단 스위치 DPS의 역할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줄 것입니다. HPS와 LPS 즉 고압 차단 스위치와 저압 차단 스위치를 조합시킨 것으로 냉동기의 고압이 설정값 이상이 되거나 저압이 소정 압력 이하로 내려간 경우 두 압력의 차압에 의해 전기 회로가 차단되어 압축기를 정지시킨다. 이 뭔 말이냐? 요 LPS와 HPS의 압력 차이가 내가 설정해 놓은 거랑 이상하게 움직여. 압력이 너무 올라간다던가 저압부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 그럼 예를 들어 고압부가 너무 올라갔다. 이거는 고압 차단 스위치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이때 DPS가 야들 두 개 차압이 좀 이상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고장났네? 그러면 압축기를 탁 멈춰주는 거예요. 그럼 요 DPS가 작동한다 라고 하면은 요 둘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DPS라는 거는 요 차압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리고 이 차압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라는 거는 요 두 스위치 중에 고압이든 저압이든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DPS는 항상 수동 리셋 시켜요. 왜냐하면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손으로 리셋 스위치를 딱 눌러줘야지 다시 차압은 작동이 돼요. 아시겠죠? 요 차압 스위치의 역할. 그러므로 차압 스위치도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스위치죠. 안전장치로서의 역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즉 해서 나옵니다. 오른쪽에 맨 밑에 줄에 즉 그 뒤에부터 줄 것입니다. 고압과 저압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압축기를 정지하는 안전장치이다. 그게 고저압 차단 스위치, 다른 말로 차압 스위치. 그리고 동그라미 리를 봅니다. 유압 보호 스위치는 뭐예요? 여기 안에 압력이 이상해졌을 때 유압이 이상하다. 그럼 유량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순환계통이 막혔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스위치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강제 윤활 방식에서 유압 보호 스위치는 압축기 활동부에 고뒤에 줄 것입니다. 오일 공급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급유 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압축기의 손상을 방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면 방지하는 보호장치로서 주로 고속압축기 사용한다. 그 다음 줄 것입니다. 흡입압력과 오일 펌프 출구 사이에 유압가의 차가 일정 시간 60에서 90초 일정 값 이하가 되면 이 유압 보호 스위치가 작동하여 압축기 운전을 정지한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압력 스위치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온도 제어 장치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는 뭐였어요? 압력을 제어하는 장치였어요. 그 다음 온도 제어 장치는 뭐예요? 온도를 제어하겠죠. 온도를 제어한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이게 알면 알수록 좀 어렵네. 알면 알수록 좀 어렵구나. 그쵸? 냉동장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드러나는 부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는 딱 그거잖아요. 실외기, 실내기, 에어컨을 예로 들자면. 근데 요거 두 개 외에도 어마어마한 장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어려워서 재밌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깊이 파고들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알면 알수록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온도 제어 장치. 자, 온도를 제어하는 장치 한번 읽어보면, 자, 바로 줄 거 주세요. 냉장실 내의 브라인, 냉수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 이게 주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지하기 위한 온도 변화를 검출하는 제어 장치로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압축기가 작동되면 팽창 밸브 앞의 전자 밸브를 개폐시킨다. 전자 밸브 동그라미 쳐줍니다. 그래서 이 온도, 아까 전에 압력 제어 장치는 압축기를 정지시켰어요. 근데 이 녀석은 뭐야? 온도 제어 장치는 전자 밸브를 정지시키네. 아, 요런 특징이 있구나. 압력 제어 장치랑은 요런 특징 차이가 나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밑에 온도 제어 장치의 종류에서 뭐 일명 항온기라고도 하며, 이것에 의하여 전류를 개폐하여 냉각 작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냉동 장치에 널리 이용된다. 축원부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 해서 큰 종류로는 줄 거 주세요. 바이메탈식, 증기압력식, 전기저항식. 그 증기압력식 2번에 보면은 가몬식 돼 있죠. 가몬통식. 요건 우리가 앞에 온도 자동 조절 팽창 밸브 TV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바이메탈 먼저 볼게요. 큰 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의 금속, 니켈, 황동, 박판을 접합시킨 것으로 온도 변화에 의해 줄 것입니다. 금속의 신축 변이를 이용하여 스위치를 개폐한다. 자, 두 개의 금속, 바이메탈식. 얘는 두 개의 금속이래요. 두 개의 금속. 자, 금속 한 개, 금속 두 개. 얘가 위에 게 니켈이라고 하고 밑에 게 황동이라 합시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요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딱 붙여놨어. 근데 여기에다가 열을 올리잖아요. 온도가 높아진다. 열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열을 주면은 얘들이 요렇게 팽창을 해버려. 자, 요렇게 팽창합니다. 니켈, 황동. 자, 요 바이메탈식이라는 거는 요 두 금속이 열에 의해서 팽창 또는 수축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온도계예요. 바이메탈식. 그 다음에 증기압력식. 이거는 뭐 우리가 배웠습니다. 앞에서 TV 팽창 밸브에서 증발기 이렇게 있으면 요 팽창 밸브 상부에서 이렇게 가몬통이 설치가 되죠. 가몬통. 이 가몬통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그려보면 우리 팽창 밸브 이렇게 있으면 자, 팽창 밸브 이렇게 냉매가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형식인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있었고요. 다이어프램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빠져나가서 연결된 게 요 가몬통이잖아요. 가몬통. 그럼 이 가몬통 안에는 요 위에 건 잠깐 생략할게요. 헷갈리니까. 가몬통 안에는요 휘발성 액체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휘발성 액체가 여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연결돼서 여기 위에 휘발성 액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여기에 증발기에서 출구 쪽에 나오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팽창하죠. 이렇게 팽창함으로써 이렇게 열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냉매를 더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증발기에서 나오는 온도가 낮다. 그럼 요 휘발성 액체 수축하겠죠. 수축함으로써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문이 닫혀버리는 형태. 요거를 우리가 가몬통식 또는 증기압력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기압력식 감원통식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감원통에 휘발성 액체를 봉입시켜 온도 검출부와 접촉 온도에 의한 포화압력의 변화를 이용해 스위치를 개폐시킨다. 요 휘발성 액체가 팽창했다, 줄었다, 팽창했다, 줄었다 하면서 다이어프램을 움직이는 거죠.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전기저항식에서 줄 것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가 큰 금속을 이용, 요겁니다. 요거 한 것으로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커져 전류가 작게 흐르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의 흐름이 커진다. 밑에 줄 거 주시고, 주로 터보 냉동기 공기조화 온도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전기저항식. 그냥 전기 온도계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저항 온도계. 온도를 올리면 저항이 어떻게? 저항이 커지죠. 온도와 비례해서.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내려간다. 이때 전류량을 측정해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수치로 나타낸 거를 뭐라 한다? 전기저항식 온도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다 알아봤어요. 바이메탈, 전기압력식, 전기저항식. 뭐 크게 어렵진 않죠. 뭐 요런 형식이다 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면 되고, 그리고 요 개념만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습도 제어. 자, 습도 제어라는 거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우리 일반 가정용 에어컨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습도 제어라는 거는 주로 공기 조화용에 많이 씁니다. 공기 조화용에 많이 쓰이는데, 공기 조화기를 약자로 AHU라고 써요. 요거를 간단하게 구성을 그려보면 요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외기가 들어옵니다. 외기가 들어오고, 여기 뭐 쿨링 코일 또는 히팅 코일이 설치돼요. 쿨링 코일은 여름철 에어컨이 되는 거고, 히팅 코일은 보일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에어와셔라는 게 설치가 돼요. 에어와셔. 요 녀석이 이제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줌으로써 실내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즉 습도를 조정하는 거죠. 여기 공기에다가 습도를 조정해가지고 실내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 실내에서 추출되는 공기를 바깥으로 배기 또는 다시 흡수시켜서 혼합시켜가지고 다시 재순환시키는 요런 형식이 공기조화기인데, 요거는 이제 공조 파트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요런 에어와셔들이 뭐예요? 습도 제어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습도 제어계 같은 거 센서를 딱 설치해가지고 요 에어와셔랑 연결을 시켜 놓겠죠. 습도 너무 높다 그러면 요 에어와셔를 잠궈버리고, 습도 낮다 그러면 에어와셔 열어가지고 물을 좀 더 습도를 높여주는 그런 형식의 장치들을 습도 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습도 제어 장치는 요 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의 센서를 설치하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습도 제어 해가지고 읽어보면 첫 번째 줄 거 주세요. 냉동기 내부에 습도 제어가 필요할 때 사용하며 공기조화 장치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이다. 요것만 줄 거 주시고 207페이지 넘어갑니다. 습도 제어 장치의 종류에서 모발식, 듀셀식, 전기저항식 해서 모발식 줄 거 주세요. 모발은 습도에 따라 신축하게 되는데 이 성질을 이용한 제어 장치. 자, 모발, 요 사람 머리죠.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이 물을 먹으면 늘어나고 물이 없으면 또 줄어드는 요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습도를 제어한다. 아까 그 센서. 그 다음에 듀셀식 첫 번째 줄 거고요. 듀셀은 염화리튬의 흡수성을 이용한 노점계 줄 거 주세요. 요거는 노점 온도에 의해서 제어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맨 뒤에 가열용부터 줄 것입니다. 가열용 전극선은 교류 전기를 이용하며 결산하는 수은 스위치를 달면 노점에 의한 습도 조정기로 사용할 수 있다. 줄 거 주시고요. 그 다음 전기저항식은 앞에서 했죠. 그냥 한번 읽어보면 서로 전열된 두 개의 전극 간의 흡수성과 전도성인 얇은 막을 붙여 놓으면 그 밑에 줄 거 주세요. 주위의 기체 습도가 증가되면 습기의
습기를 흡수하여 전기 저항이 감소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앞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전기 저항이 변했는데 여기서는 습도를 머금으면 전기 저항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 역할을 이용해서 그런 현상을 이용한 게 뭐다? 전기 저항식이다. 전기 저항 습도 제어식.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냉각수 및 냉수량 제어 장치 있죠. 냉각수 및 냉수량 제어 장치. 자, 요 냉각수는 어디서 나왔었어요? 주로 우리 응축기에서 많이 나왔죠. 우리 응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요게 응축기인데 여기 안에 이제 냉매가 가득 차 있잖아요. 냉매가 가득 차 있고 요 냉매를 식히기 위해서 어떻게 냉각수를 사용하죠. 냉각수. 냉각수가 배관을 주로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각수가 응축기 내부로 공급이 되고 응축기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냉매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냉수라고도 해요. 냉수. 그죠? 그럼 뭐다? 응축기에 사용하는 제어장치겠구나. 요런 개념이 딱 서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시면은 갈로 1번에 압력 자동 급수 밸브 해가지고 절수 밸브 나오네요. 요 첫 번째 줄 꺼주세요. 순행 응축기 냉각수 입구 측에 설치하여 압축기의 토출 압력에 의해 응축기에 공급하는 냉각수량을 조절한다. 그죠? 응축기에 공급하는 냉각수량을 조절한다. 따라서 응축기의 응축 압력을 안정시키고 응축 압력에 대한 냉각 수량의 조절로 소비 수량을 절감한다. 냉동기 정지 시 냉각수 공급도 정지되며 냉각수를 절약하여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즉, 뭐 부하에 따라서 이 응축기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냉각수를 좀 더 많이 보내주고 좀 응축기가 부하가 감소해가지고 응축 온도가 좀 낮네. 그럴 땐 냉각수를 조금 줄여주고 요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압력 자동 급수 밸브, 다른 말로 절수 밸브입니다. 절수 밸브. 그 밑에 이제 종류 보시면은 압력 작동형, 압력 역작동형, 그 다음 온도 작동형, 압력 작동 3통로형.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 요 절수 밸브를 설치하고 싶은데 설치하면 안 될 때가 언제냐? 요 말이죠. 자, 수압이 낮은 경우. 그 물량이 없을 때는 당연히 요 녀석을 그 조절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억지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사용 냉매가 암모니아인 경우, 자, 이거는 토출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수 밸브를 설치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냉각수 펌프로 왕복동식 펌프를 사용할 경우, 요거는 왕복동식 같은 경우는 액을 압축하게 되잖아요. 절수 밸브로 액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많이 공급하게 되면 그 액이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압축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펌프인데 왕복동식을 써버리면 이게 액 해머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로 펌프는 원심식을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대형 에어컨 및 히트펌프 돼 있는데 히트펌프는 난방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수 밸브는 크게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뭐 사용하면 좋은 경우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수나 공업용수 사용 시 2대 이상의 에어컨을 사용할 때. 자, 그 밑에 온도 자동 수량 조절 밸브 해서 요거 줄 좀 꺼주세요. 냉수 브라인 냉각기 냉수면 또는 브라인 출구에 가문통에서 본 거죠. 가문통을 설치하여 냉수 브라인의 출구 온도에 따라 밸브의 궤도를 변화시켜 수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건 뭐랑 비슷해요? 자동 온도 조절 팽창 밸브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자동 온도 조절 팽창 밸브, 온도 자동 수량 조절 밸브가 되어 있는데 온도 자동 수량 조절 밸브. 자, 우선은 요거는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랑 구조가 같아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증발기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가문통이 설치돼서 요 증발기 출구의 온도에 의해서 팽창 밸브의 궤도를 조절해준다 라고 했죠.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그 TEV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에 쓰는 녀석은 냉매였습니다. 냉매. 어떤 냉매? 프레온이나 암모니아 가스였어요. 근데 온도 자동 수량 조절 밸브는 어디에 쓰느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브라인이란 말이에요. 브라인. 그럼 얘가 명칭이 증발기가 아니고 브라인 냉각기가 되는 거죠. 그럼 냉각기 출구의 온도에 의해서 요 브라인의 수량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조절해주는 장치. 그게 뭐예요? 온도 자동 수량 조절 밸브. 즉 수량을 조절해주면 브라인이 되는 거고,
팽창 밸브를 조절해주면 냉매가 되는 거죠. 냉매. 팽창 밸브의 궤도를 조절해주면.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두 개 다 같은 건데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온도 자동 수량 밸브 끝이 나고요. 그 밑에 이제 단수 릴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브라인 쿨러 수냉각기에서 수량의 감소로 인한 액체 냉각용 동파 방지 및 응축기의 냉각 수량의 감소로 인한 응축 압력의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수 릴레이 줄 꺼주세요. 단수 릴레이의 작동과 동시에 압축기의 기동도 정지한다. 해서 요 단수 릴레이랑 압축기는 인터로그 시킵니다. 그리고 요게 어디 나왔었어요? 냉각수 동파 방지 방법에 인터로그 시킨다. 단수 릴레이랑 압축기를 인터로그 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응축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응축기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자, 단수 릴레이 이렇게 있으면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응축기가 있겠죠. 응축기를 지나는 관이 있을 거고 이렇게 쉘이 있다면 외부에 이제 쿨링타워를 설치해서 냉각수를 응축기 쪽으로 넣어서 순환시키겠죠. 이렇게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냉각수를 재순환시키는 방법. 냉각수 여기 안에는 이제 냉매가 되겠죠. 냉매. 요게 응축기인데 요런 응축기에서 예를 들어 냉각 수량이 부족해졌다. 냉각수 장치 이제 쿨링타워 쪽에서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이 생겨서 냉각수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응축이 충분히 되지 않겠죠. 충분히 응축이 되지 않으면은 응축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한 악영향, 압축비 상승, 뭐 압축기 오일의 열화 탄화로 인한 그 압축기 파손 이런 영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영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단수 릴레이를 설치합니다. 단수 릴레이를 설치해서 요걸 이제 응축기 쪽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두겠죠. 그러면 여기 응축기 안에 있는 냉각 수량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측정해서 냉각 수량이 너무 감소했어. 그러면 단수 릴레이가 자, 이 녀석이 단수 릴레이 여기 압축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안에 있는 냉각수가 줄면은 단수 릴레이가 그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압축기 니 정지해라. 지금 응축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응축 온도 올라가면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단수 릴레이가 작동되면 압축기가 정지됩니다. 즉 단수 릴레이가 온 되면은 압축기가 오프 된다. 요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는 인터록 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록. 자, 이렇게 인터록 시켜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록이라는 게 뭐예요? A가 작동되면 B가 작동되면 안 되고 B가 작동되면 A가 작동되면 안 되는 거. 그 안전장치죠. 일종의 안전장치 인터록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수 릴레이가 ON이 되면 압축기 니는 꺼져줘야 된다. 오프 돼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종류 나오죠. 요거는 종류만 줄을 좀 꺼주세요. 종류로는 단압식 릴레이, 그 다음에 차압식. 차압식부터 안 적고요. 일단 차압식 적을까요? 책대로. 차압식 릴레이, 그 다음에 수류식 릴레이, 수류식 릴레이, 마지막에 플루트식 나오죠. 요 종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요게 문제에 나올 때는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단압식, 차압식, 수류식. 플루트식은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우리 앞으로 단수 릴레이 하면 어떻게 외우느냐? 단수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단수차 이렇게. 그러면 단압식, 수류식, 차압식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단수차. 단수 릴레이 하면 그냥 단수차.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한 문제 맞추시는 겁니다. 플루트식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직까지 문제 출제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문제가 바뀐다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 개만 더 알아두세요. 단수차 뭐 여기다 풀 이렇게 추가해서 알아두신다든가, 플루트식도 한 개 더 있구나. 자,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